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신도시들의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남시 신용평가를 하겠습니다. 하남시에는 2007년도에 지어진 벽산 블루밍과 2000년에 지어진 진모루 마을 현대가 있죠. 그래요. 벽산 블루밍의 경우 2020년 4월에 월세가 거래됐죠. 5천만원에 11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는 5억 6,750만원에 매매가 됐어요. 진모루 마을 현대의 경우 2020년 2월에 월세가 거래됐어요. 7천만원에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 9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때 매매 가격은 5억 6천만원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연이자율을 구해봐야 되겠죠. 신용등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벽산 블루밍의 경우 방정식에 의해서 연이자율을 구하면 2.55% 나와요. 서울보다 높죠. 그래요. 진모루 마을 현대도 방정식에 입각해서 연이자율을 구하면 1.93% 나와요. 서울보다 확실히 높죠. 이건 좀 2% 이하죠.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알아봤어요.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를 한번 알아봤어요. 이것도 월세 거래된 게 있었어요. 연이자율을 구해보니까 2.13% 나와요. 확실하게 서울보다 한 단계 아래죠. 그래요. 하남시 역시 연이자율에 입각한 신용등급은 B등급이에요. B등급. 그래요. B등급이에요. 다음으로 상승률을 봐야 되겠죠. 2016년 12월에 3억 9천만원에 거래됐어요. 2020년 8월에 7억 4,50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상승률이 91% 가까이 되죠. 91% 돼요. 진모루 마을의 경우 2016년 12월에 3억 6,900만원에 거래되고 2020년 9월에 7억 원에 거래됐어요. 상승률이 어떻게 되나요? 89% 돼요. 하남시 상승률이 좋죠. 신용등급은 한 단계 아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볼게요. 서울시의 경우 노원구 건영 3차가 한 89% 올랐죠. 노동작구의 경남 아너스빌 1차가 76%, 동대문구 레미안 장안이 한 74% 올랐죠. 그래요. 그러면 74.56% 오른 거를 서울의 상승률로 볼게요. 그럼 하남시는 몇 등급인가요? 하남시는 평균 90.37% 올랐죠. 그러면 물론 이제 예로 든 것의 평균이에요. 투자 수익 등급은 A 등급이죠. 그래요. 그럼 하남시 아파트 등급은 BA 등급이 되겠죠. 그래요. 상승률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서울보다 아파트 가격이 싸죠. 2016년도에 지어진 게 벽산 블루밍이 7억 4,500밖에 안 하죠. 서울에서는 2016년도에 지어진 거면 대부분 뭐 13, 4억 하죠. 그래요. 그리고 뭐 진모루 마을 현대도 이게 좀 지어진 지 오래됐네요. 그래도 뭐 크게 오래된 건 아니죠. 벽산 블루밍이 2007년도에 지어졌고 진모루 마을 현대는 2000년에 지어졌죠. 2000년대에 지어진 거는 대부분 서울에서는 13, 4억 해요.
그러면 어떤가요? 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벽산 분리명 같은 것도 괜찮죠. 괜찮아요. 이런 거 사면 괜찮겠죠. 그래요. 그래요. 새 아파트, 서울 아파트에 비해서 한 절반 가까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남시에는 있죠. 있어요. 그래요. 7억 4,500 정도면 뭐 서울시에서도 막 구축 아파트를 좀 살 수는 있는데, 새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뭐 이런 아파트 괜찮죠. 그래요. 상승률도 괜찮고 서울에 뒤떨어지지 않으니까 당장 한 10년 20년 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그나마 상승률이 하남시가 괜찮죠. 그래요. 하남시가 강동구 옆에 있죠. 그래요. 오히려 상승률은 성남이나 과천보다 나아요. 부천보다 더 낫고. 그렇죠. 뭐 새 아파트에 꼭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서울에서는 새 아파트를 뭐 7억에 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남시에서는 구할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남시 아파트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BA 등급이 되죠. BA 등급. 그래요. 아파트가 메리트가 있죠. 새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좀 오래된 아파트는 더 싸겠죠. 더 쌀 거예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 아주 싸진 않겠지만, 뭐, 진모로 마을 현대 같은 거 2000년에 완공된 건데, 7억 원 정도 하죠. 그래요. 상승률도 괜찮죠. 더 오래된 아파트는 한 6억 원대 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하남시 아파트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서울에 비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산시 아파트를 신용평가해 보겠습니다. 안산시에는 대우 푸르지오가 있고 안산 고장 7차 푸르지오가 있죠. 그래요. 2020년 4월에 그래요. 월세가 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9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4월에 3억 9,500만원에 거래됐죠. 안산 고장 7차 푸르지오는 2005년도에 완공됐는데 보증금 3천만원에 어때요? 월세 80만원에 거래됐어요. 2020년 2월에 3억 6천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이것도 한번 연이자율 구해봐야 되겠죠. 대우 푸르지오는 연이자율이 2.96% 나와요. 서울보다 한 단계 확실히 아래죠. 안산 고장 7차 푸르지오도 연이자율이 2.91% 나와요. 서울보다 확실하게 한 단계 아래죠. 신용등급은 B등급이 되죠. 그래요. 투자 수익률이 어떻나요? 상승률이. 대우 푸르지오는 20%, 안산 고장 7차 푸르지오는 18.5%, 53%죠.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투자 수익 등급이 C등급이죠. C등급. 왜? 그 40에서 80 사이는 B등급이라 했죠. 40 아래니까 C등급이죠. 그래서 안산시 아파트 등급은 BC등급이 돼요. 그래요. BC등급이 돼요. 만약에 서울 아파트가 안 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올랐겠죠. 그래요. 서울시가 많이 오르니까 그냥 조금 오른 거죠. 그래요. 안산시도 새 아파트는 가격이 싸진 않죠. 6억씩 이렇게 하죠. 그런 아파트보다는 어때요? 하남시에서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죠. 재산상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신용등급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경기도 아파트 살 때는 신용등급을 잘 보도록 하세요. 안산시도 또 왜 이럴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산시. 경기도 지도를 보면 되겠죠. 경기도 지도를 보면 어때요? 안산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서울 바로 인접한 건 아니죠. 광명, 과천, 성남이 지나서 있는 거죠. 그래요. 한 단계 좀 더 인접해 있지. 바로 인접한 건 광명, 과천, 성남이고 안산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요. 좀 많이 떨어진 것도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다 똑같은지. 그래서 한번 용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를 보면 수지 진산 마을 푸르지오가 있고 안산 고잔 7차 푸르지오가 있어요. 수지 진산 마을 푸르지오는 2012년도에 지어진 거죠. 거의 새 아파트죠. 그래요. 월세가 2010년 4월에 1억 원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1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안산 고잔 7차 푸르지오도 월세 1억 원에 보증금 1억 원에 17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이거는 그래요. 안산 거죠. 안산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용인시 이거는 뭐냐면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 3단지예요. 레미안 이스트예요. 레미안 이스트. 그래서 한번 푸르지오와 레미안의 연이자율을 구해보니까 수지 진산 마을 푸르지오는 연이자율이 2.2% 나와요. 그리고 레미안 이스트는 연이자율이 2.79% 나와요. 다 서울보다 한 단계 아래죠. 아래예요. 근데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수익률이 상승률이 좋아요. 2016 수지 진산 마을 푸르지오는 2016년 11월에 4억 5,100만 원에 거래되고 2020년에 7억 4천만 원에 거래됐죠. 근데 상승률이 64%예요. 낮지가 않죠. 낮지가 않아요. 그리고 레미안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2016년 8월에 5억 4,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2020년 9월에 8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상승률이 61%가 나와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어떤가요? 좀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싸죠?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싸지는 않아요. 여기보다는 새 아파트 살려면 하남시가 더 낫죠. 하남시는 상승률이 한
8, 90% 나오니까. 그래요. 또 서울에 더 인접해 있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에 집을 살 때는 용인시보다는 하남시가 나아요. 하남시가 좀 더 비싸겠죠. 더 비싸긴 더 비싸요. 그래요. 2012년도 아파트가 7억 4천이면 아주 비싼 건 아니죠. 서울에서는 2012년도에 진 거면 다 한 13, 14억 하겠죠.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용인시도 가격을 좀 잘 보면서 비교하면서 사면 괜찮아요. 어쨌든 연이자율 한 등급 떨어지니까 B등급이죠. 상승률 어떻게 되나요? 서울 상승률 74.56%로 보면 한 60% 이상은 A등급이죠. 용인시 아파트도 A등급이에요. 용인시 아파트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BA 등급이죠. 근데 용인은 어떤가요? 용인도 역시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요. 성남을 지나야 되죠. 그래요. 그렇죠. 보세요. 예, 과천 성남 밑에 용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싼 아파트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풍덕, 천동, 건영 아파트가 있는데 좀 1995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좀 싼 아파트가 있어요. 2016년 11월에 3억 4,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2020년 7월에 5억 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상승률이 한 45%인데 이건 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거래된 거니까 한 60% 될 거예요. 그래요. 딴 것들은 9월에 거래됐잖아요. 이거는 7월에 거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60% 되는 거예요. 서울에 비해서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거죠. 오히려 용인 쪽은 저가 아파트가 좀 이점이 있죠. 이점이 있는 거예요. 상승률이 서울에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저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가 아파트를 사면 괜찮아요. 뭐 7억 8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5억 원대에서 30평대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상승률도 크게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요.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집 사는 걸 포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풍덕, 청덕, 건영 한번 볼까요? 풍덕, 청동, 건영. 그렇죠. 부동산에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보세요. 괜찮아요. 위치가 수지 구청역 근처에 있죠. 그 지하철도 있어요. 크게 뭐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가격도 뭐 5억 원대에서 구할 수 있고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30평대죠. 30평대 5억 원에 구하기 어렵죠. 그래요. 경기도까지 이제 시야를 넓히면 그래요. 살만한 아파트가 있어요. 상승률도 서울에 크게 안 떨어지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 아파트에도 이게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수도권 아파트도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신용등급을 우선 보라 했죠. 신용등급이 나쁘면 어떤가요? 한 10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좀 고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6억 7억도 작은 돈이 아니죠. 5억도. 근데 10년 뒤에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신용등급을 무시하고 사면.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우선 봐야 돼요. 뭐 딴 것도 다 안 오르면 뭐 괜찮지만 서울은 많이 올라갔는데 자기가 산 건 안 올라가면 어떤가요? 화나겠죠. 서울이 그래도 한 80% 올라가면 그래요. 한 70%는 올라가야지 기분이 안 상하죠. 그래요.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선 신용등급을 보라는 거예요. 수도권 집은 막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있다 해서 신용등급이 다 같지 않죠. 계속 확인했죠. 그게 경기도의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 방법이에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